주소 뭘좀 주소 목마르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물좀 주소 여름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더니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대구로 왔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대구라? 오늘 오랜만에 무더웠습니다. 대구는 35.9도의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대구와 전주의 최고 기온은 35.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뉴스의 단골 손님.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 알려진 곳이죠. 네, 하지만 정작 이 대구 음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듯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맛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제법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구의 뜨겁고 또 화끈한 밥상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치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식도 사람도 가장 뜨거운 곳 여기는 대구입니다. 여름에 대구를 찾는다는 건 좀 망설여지는 일이죠. 대구는 오늘도 쨍한 태양이 기세등등합니다. 물을 뿌리며 지나가길래 청소를 하나 했더니 도로에 열을 식히더라고요. 여름이면 하루 500톤의 지하수가 뿌려진다는데요. 대구가 참 덥긴 더운 모양입니다. 더울 땐 먹는 것도 일입니다. 이 무더위에 대구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 국밥입니다. 더워도 입맛에 먹지. 보양식 뭐 대용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국밥집 가마솥은 더울수록 더 펄펄 끓는답니다. 사골 육수에 선지와 대파 또 물을 넣고 끓이는데요. 고춧가루 양념으로 얼큰하게 맛을 냅니다.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넣고 또 다진 마늘도 듬뿍 올리면 이게 바로 대구식 국밥입니다. 땀 뻘뻘 흘려가며 먹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대구 사람들에겐 이만한 여름 음식이 없습니다. 시원한 맛도 있고 옛날 맛이 되살아나고 그렇지. 이분 말씀을 들으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대구의 옛맛은 어땠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얼큰한 국물을 즐겨 먹었을까? 조금만 걸어도 땀이 쏟아집니다. 이곳은 고려말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산다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대구의 옛 음식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야 했던 대구 여자들에겐 그야말로 이 여름은 고역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구두를 신고 가면 뒷굽이 쑥쑥 다 들어갔어요. 그 차길 그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그만큼 더웠어요. 부산 같은 데는 바다라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사방이 분지라가지고 진짜 더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서울 있다가 여기 대구 오니까 친구들이 유배당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로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더위도 더위지만 종갓집 며느리 생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름이면 시어머니는 매운 고추를 가지 사이에 넣어 전을 부치곤 했다는데요. 한창 독이 오른 고추를 일일이 손으로 꿰어 넣느라 눈물깨나 쏟았답니다. 그런데 전 부치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간장에 마늘과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 양념장을 전 위에 발라주면서 한 번 더 굽습니다. 이게 마늘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름 반찬이니까 좀 짭짤하게 고려하는 것 같아요. 빨리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마늘과 고추의 매운 성분이 보존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름 반찬으로는 제격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 여름엔 더 자주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름에 돌아오는 시조부님 생신이 제일 큰일이었다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음식이 닭 완자타입니다. 닭살만 발라내 파와 함께 잘 다진 후 동글동글하게 완자를 빚어 전을 부칩니다. 아유,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미리 해놓을 수도 없으니 생신날이면 밤을 꼬박 새기도 했답니다. 그 전날도 못하는 거라 상하니까 겨울 같으면 막 그 전날이라도 해놓는데 그때 적성 요리를 해내야 되니까 밥을 드셨는데. 응, 밤에 새벽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다 준비해놨다가 새벽녘 때부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지 이제 그날은 며느리 고생시키지. 전을 부치고 나면 살을 발라내고 남은 부위를 이용해 육수를 끓이는데 고추가 잔뜩 들어갔네요. 그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붉은 거보다는 이렇게 안 붉으면서도 매콤한 맛이 나니까 좋죠. 고소한 완자전과 매콤한 육수가 어우러진 닭 완자타입니다. 며느리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늘 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입니다. 삼복날이면 며느리들은 아궁이 앞을 꼬박 지키곤 했습니다. 복날 챙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자, 우선요, 뜨겁게 달구어진 가마솥에 소고기를 볶습니다. 고기를 볶을 때 무와 고춧가루 양념을 함께 넣고 볶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붓고 끓입니다. 육개장을 끓이시는데요. 그런데 고기를 삶아서 넣는 서울식 육개장과는 달리 고기를 먼저 볶다가 나중에 물을 붓고 끓입니다. 서울 육개장은 이제 물을 끓여서 고기를 같이 끓인 다음에 건져내갖고 찢어서 양념해갖고 나중에 넣고, 대구식 육개장은 굵직굵직하게 썰어가지고 볶다가 참기름하고 잠깐 넣고 볶다가 나중에 물을 붓고. 아, 저기 있다. 특히 대파와 부추를 많이 넣고 끓이는 게 특징입니다. 달큰한 맛이 나는 건 이 파 덕분이고요. 어느 정도 끓고 나면 고춧가루와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섞은 양념장을 풀어 넣습니다. 매운맛의 활용점정인 셈이죠.
복날 대구 사람들은 이렇게 육개장을 끓여 먹곤 했다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보니 선지만 빼면 국밥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음식 중에 육개장처럼 매운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 사람들은 복날에 이렇게 매운맛의 육개장을 끓여 먹기 시작한 걸까요? 마을 안의 개인 문중 소고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는 소고를 찾았습니다. 옛 문헌 중에서 삼복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조선시대 세시 풍속에 대해 기록해 놓은 동국 세시기에 삼복의 개고기를 파와 함께 삶은 게장국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나중에 소고기를 이용해 게장국처럼 끓인 음식이 등장을 했는데 1929년 발행된 잡지를 보면 그것이 바로 대구탕이라고 불렀던 육개장입니다. 대구의 국물 음식은 대부분이 육개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밥, 해장국, 소고기국 이름은 달라도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곤 합니다. 육개장처럼 일단 좀 매운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거 먹고 이거는 부추하고 무하고 파만 들어간 거야. 옛날에 어릴 때 먹던 그런 진짜 소고기국, 진짜 육개장 먹고 차가운 거 먹는 것보다 뜨거운 게 먹는 게 속이 시원하게 더 이기는 하나 방편이죠. 집에 이제 한 번씩 내려오면은 그래도 이제 이 육개장 같은 거 이렇게 벌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이 대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아 오늘 뭐 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이 들죠. 예. 힘 안 들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 자꾸 움직여줘야지 애기도 나중에 편하게 나오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잘하면 하루 일찍 나면은 8월 15일이네. 그지? 광복절과 함께 나오는 거야. 아이를 낳는 일도 산에 오르는 것도 여름엔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래도 높은 곳에 오르니 네, 바람이 좀 부는 듯합니다. 이야, 이 대구도 거의 서울만 오네. 굉장하네요. 에? 아하. 조선시대부터 세 손가락 안에 들던 큰 도시였다더니 예, 상당히 넓군요. 이렇게 삥 둘러 있어서 여기가 분지가 되는 거구만요. 분지입니다. 그러니까 덥다. 어느 쪽에서 부는 바람도 잘 안 들어오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지가 돼서 바람에 막 통과되는 바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대구의 여름이 유난히 더운 건 이렇게 높은 산에 둘러싸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요즘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27년 7월 동아일보에는 40도를 기록한 대구 날씨를 살인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일 37도를 오르내리는 대구의 여름은 사람도 짐승도 견디기 힘들 만큼 혹독했습니다. 기온은 훨씬 낮아졌지만 또 차량과 높은 건물들이 도시를 채우면서 대구의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릅니다. 벽화가 많습니다. 고려 때 문양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 오래된 대문과 담벼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네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복날을 앞두고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음식을 해 드신다길래 또 어떤 음식으로 밥상을 차리시나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래간만에 만에 오죠, 대구에? 예, 아주 거의 한 달 만에 오고. 아이고, 지금 한국인 밥상이 단비를 몰고 왔다 이러면 얼마나 멋져요. 대구에서는 좀 짜게 먹어야 되는 거고, 아까 어느 분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리어커 끓던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댕기셨대요. 땀 많이 흘리면 털어넣으시려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짜요. 지금도 목이 마르거든. 이제 혀가 자꾸 마르고 말이 잘 안 되고 이래요. 삼복도위에 어떻게 여기 견뎌 나가세요, 그래? 아, 여름이야 뭐 우리가 이미 단련돼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은 찜통도에 단련돼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복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더위를 이기는 특별식을 만들어 드신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더위 이기려다 더위 먹을까 걱정입니다. 아유, 이따 모시고. 이 삼복더위에 더워도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해가 오시던 거라서 저희들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워도요? 예. 덥기는 대구에 요즘 많이 더워요. 더워 죽겠어요. 아유, 잘 삶아진 닭들을 보니 속은 좀 시원합니다. 백숙을 하시는가 했더니 따로 드시는 게 있다더군요. 오가이 잘 우러났네 얘. 아이고 국물이 뽀야이 잘 우러났네. 이 국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놔뒀다가 나중에 닭게장 할 때 넣는 국물이에요. 백숙 같으면 한꺼번에 넣고 끓이면 되니 좀 더 쉬울 텐데 닭게장은 만들기가 좀 복잡합니다. 닭을 살만 발라낸 다음 대파, 고사리, 토란대 등 채소를 함께 넣고 양념에 버무립니다. 이때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버무리는 일이 중요한데요. 채소가 물러지지 않도록 잘 버무려 닭 육수에 넣어 끓입니다. 이름처럼 맛은 육개장과 비슷하지만 닭고기가 좀 더 담백하고 채소를 많이 넣어 시원한 맛이 난다는군요. 네, 복날 여럿이 함께 먹기엔 닭게장이 제격입니다. 여보야. 함께 먹을 반찬은 코다리찜입니다. 코다리는 꾸들꾸들하게 반 건조시킨 명태를 말하는데요. 고추장 양념장에 청양고추까지 얹어 매운 찜을 만듭니다. 너무 자극적인 게 아니냐 물었더니 이유가 있다는군요. 신선한 생선은 없고 생선도 보통 염장을 막 짜게 해가지고 했는 걸 많이 먹어요. 시장에 가보면 막 콤콤한 냄새 나는 생선도 많고 그리 코다리도 명태 싱싱한 거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말려가지고 반 건조했는 걸 가지고 이제 그래 코다리 같은 걸 많이 해 먹어요. 코다리 찜도 우리 동네에 자주 해 먹거든요. 대구는 농촌도 바다도 아니니 신선한 재료가 부족했고 자연스럽게 맵고 짠 양념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더위를 이길 듯한 그런 느낌이 착 오는데요. 그 입안에 이렇게 무슨 매움이 이렇게 쑥 확 지나가는, 그래서 입으로 화기가 이렇게 나가는. 여름에 나는 토란이라든지 뭐 무파, 뭐 콩나물 뭐 이런 흔히 많은 채소를 많이 넣어서 양을 불리는 거지. 양을 불려서 한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 좀 더 부으면 되니까. 그래서 얼큰하게 해놓으면 더위 쫓기도 좋잖아요. 왜 안 드세요? 맛이 없어요? 아니. 드세요. 말씀하시니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입에 안 맞으시나 했더니 그건 아닌가 봅니다.
아이고, 네.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드시는 것 같네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배고플 때나 그때나 양주자가 가지고 술찌개 아니시니까 술찌개 해가 삭갈이 해가 먹고 또 개떡 해 먹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마 걔도 지금 생각나지. 옛날 생각은 우리 아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 아버지가 라면 끓여 먹지 뭐 라면 끓여 먹었겠는데 그때 라면 어디서 나왔겠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떠도는 동안 배고픔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효도할 부모도 생겼지만 그땐 왜 그리 가진 게 없었는지. 닭게장 보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죠. 엄마 지금까지 살아 계시면 좀 더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좀 이렇게 옛날보다는 생활도 넉넉하고 이런데 좀 더 효도했을 텐데 엄마 죄송합니다. 살아서 좀 더 잘할 건데. 돌아보면 독하게 매웠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을 땀인 양 닦아내며 잘 견디어 왔으니 오늘이 있는 거겠죠. 처음 철도가 놓이고 길을 따라 사람들이 오고 가던 100년 전 대구도 그랬습니다. 수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빼앗겼던 대구에는 자식과 이별하던 어머니의 눈물이, 고된 한숨이 비가 되어 내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네 손을 놓고 돌아왔을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고모역에 가면 옛날 어머니의 눈물이 모여 산다. 되돌아보면 옛 역은 쓰러지고 시래기줄에 얽혀 살던 허기진 시절의 허기진 가족들. 아, 다 쓰러지고 부서진 옛 기억들. 부엉새 소리만 녹슨다. 대구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청춘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랄까요? 지난 일들을 떠올리니 옛 친구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공연 때문에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막창을 안주 삼아 먹던 소주 한 잔은 아주 생생합니다. 호박 연습 마치고 아니고 공연 마치고 모여가지고 335 아니면 테이블 몇 개 차지하고 먹어서 이게 뭐 일단 가장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이렇게 구워도 소를 찍어 먹다가 이제 아주 양념 좀 해가지고 찍어 양념 주무르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겨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참 그렇게 먹었죠. 곱창 먹으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질긴 막창을 씹어가며 인생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저희에겐 있었죠. 호박이 뭐 넣습니까? 그때 그거 요즘은 막창 골목까지 생겼을 만큼 유명한 별미가 됐지만 처음엔 그저 가난한 일꾼들의 값싼 안주였습니다. 막창은 소나 돼지의 창자 끝부분인데요. 누린내 덕분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먹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매운 양념에 볶아 먹기도 한다는군요. 내가 알기로 한번 톱을 삶아서
그런데 막창집이 처음 등장한 게 70년대 초, 섬유와 기계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때입니다. 그 시절 대구는 모든 게 풍성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중간인데다 교통이 발달한 대구는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한강 이남의 최대 상권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시장만 40여 개. 내당동에는 큰 우시장이 섰는데 소고기 부산물이 식재료로 등장한 건 그때부터랍니다. 대구 토박이인 박선우 씨는 대구 음식 맛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답니다. 솜씨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덕분에 어깨너머로 배운 대구 음식들이 제법 많은데요. 그중에는 소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유독 많습니다. 우시장이 서는 날이면 도축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고기 부산물까지 다양하게 식재료로 활용됐는데요. 이건 소의 첫 번째 위인 양이죠. 작은 창자 부위인 곱창은 기름기가 많고 고소해 구이나 전골에 많이 쓰입니다. 양진머리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은 가슴살로 국물을 낼 때 주로 사용하죠. 내장 부위라 냄새나지 않게 손질을 해야 합니다. 누린내는 많이 납니다만은 그걸 안 나도록 밀가루랑 소금이랑 넣고 아주 깨끗하게 주물러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곱창과 양진머리를 바닥에 깔고 각종 채소들을 그 위에 올립니다. 양념장을 넣고 끓이는데요. 육수가 진해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는군요. 도축장이 시내에 있었을 때만 해도 곱창 전골집이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여름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이죠. 이 오드레기는 소의 심장에 붙어있는 심줄 부위랍니다. 오도독 씹힌다고 해서 오드레기라고 불리는데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 볶음을 할 때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군요. 재료가 부실하면은 양념을 많이 써요. 양념 맛으로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양념을 많이 쓰게 시작을 했는 거죠. 오드레기는 식감이 아주 쫄깃한데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별미로 손꼽힙니다. 갈비살은 익숙한 재료죠. 그런데 양념은 좀 다릅니다. 간장에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들어가네요. 보통 갈비찜 그러면 간장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대구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또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를 채썰어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맵겠죠. 한데도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고추장을 넣어 가지고 좀 더 시원한 맛과 깊은 맛을 함께 내도록. 갈비찜을 할 때는 청양고추와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로 매운맛을 냅니다. 대구는 청양고추 산지인 청송과 영양 그리고 마늘 산지인 의성이 가깝습니다. 대구에서 다양한 매운 음식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고추와 마늘 산지가 가깝기 때문인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다는 매운 갈비찜입니다. 금방 잡은 소의 우둔살을 생고기로 먹을 때는 마늘과 고추로 만든 양념장을 찍어 먹습니다.
울진이 고향인 젊은 며느리에게 이 식재료와 조리법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대로 옆에서 지켜봤으니 조금씩 적응해 가겠죠. 아유 잘 먹는다. 맛있어? 맛있나?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매운 것도 잘 맛있어야지 먹는다. 맛있으면. 뭐 전에는 부산물이 뭐 가격이 그렇게도 쌌죠. 아니면 몰라요. 가격이 싸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뭐 저렇게 못 찾던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돈은 없고. 예,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부산물이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손맛이 어깨너머로 전해지듯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서 입맛이 대를 이어갑니다. 대구의 여름이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늘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안방. 더위엔 이제 이골이 났을 법한데 대구 사람들에게도 여름은 늘 곤혹스럽습니다. 팔공산 계곡은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가창 계곡에선 오래간만에 뭉친 친구들이 요란하게 피서를 즐깁니다. 잡았다. 잡았다. 망태기 10마리 잡았어. 망태기. 갈피리. 야, 고생한 보세요. 끝에 낙이 왔네. 파도다. 빛깔 좋다. 빛깔 좋아요. 예? 속도가 되게 빨라요. 잡기 힘들어요. 고기는 많은데 요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리 지르면서 확 이렇게 벌떼처럼 확 몰이를 해야 잡혀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물이 참 깨끗하네요. 어디 가도 고기.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게 어디 물고기뿐이겠습니까? 어린 시절 저희 뭐 삼촌이나 아버지 따라 이렇게 철렵한다 그러죠. 강변에 와가지고 고기도 잡고 하는데 특히 물결 시야가 좀 확보가 잘 되니까 피레미 잡기가 참 좋고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더위도 나이도 있고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다음 배에 그 물이 젖으면 안 되는데. 국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림해가지고 먹으면 그 뼈까지 다 익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찝어 먹는 거예요. 그걸 조림이라 그래요. 바로 갈피리 조림. 이렇게 계곡으로 나오니 여름이 반갑게 느껴지네요. 아드네. 준호 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에 터를 잡고 사는 지월 씨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곳으로 놀러 오신다는데요. 물에서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제법 많이 잡으셨네요.
손톱으로 긁기만 해도 비늘이 벗겨지니 손질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렇죠. 매운탕을 끓이신다는데요. 우선 물고기를 손질해 무와 함께 한 소끔 끓입니다. 양념은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에 파, 마늘까지 매운맛을 내는 양념이 총동원됩니다. 매워가지고 눈물 날 죽겠다. 왜 이렇게 맵게 하세요? 매운 거 좋아하는데 뭐 그은한 거. 태국 사람들은 그은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예. 마지막엔 제피가루와 산초가루 같은 강한 향신료가 추가됩니다. 그래 된장하고 제피하고는 비린내 없애려고 하면 필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우리 집에 나는 대로 씁니다. 맵다. 너무 몸이 없죠. 네, 이름 그대로 정말 매운탕입니다. 네, 두 사람은 아까부터 잔뜩 들떠 있는데요. 술생의 맛이죠. 이 조림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후라이팬에 둥글게 돌려 담고 기름에 튀깁니다. 어릴 때 우리 굉장히 많이 해 먹었죠. 먹으면은 기운도 상당히 힘도 좋아지고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다 튀긴 후에는 기름만 따라내고 위에 양념장을 발라 조리듯 구워냅니다. 부추를 얹어 함께 먹으면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모였으니 특별 요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대구는 저 거리가 머니까 오징어를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데쳐가지고 그래 문치 먹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예, 원래 생거 못 먹어요. 요즘은 언제든 싱싱한 바다 생선을 구할 수 있지만 도심에서도 멀리 떨어진 산촌에 살아온 터라 생선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음식이 무침회입니다. 오징어, 소라 등 생선들을 끓는 물에 데친 후 새콤달콤하게 고추장에 무칩니다. 신선한 회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산촌 사람들에겐 귀한 별미입니다. 보고도 대구에선 좀 특별한 조리법이 사용됩니다. 우선 보고의 뼈를 추리고 살만 발라냅니다. 고춧가루와 마늘로 만든 양념장을 보고살에 불고기 재듯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위에 얹어 익히면 자박하게 국물이 생기면서 볶아집니다. 보고가 대구로 건너와 이렇게 매운맛의 불고기로 변신을 하는군요. 어쩌면 대구라서 가능했던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대구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건지요? 고추의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고 통증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통증으로 반응하면 이제 신체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운맛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매운맛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대구 사람들에겐 매운맛은 고향이고 추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 몸은 고단해도 이렇게 친구와 마주 앉아 매운탕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그게 최고의 비서법입니다. 아, 맛있다. 가져가세요. 아, 시원하네, 그죠? 여기 대구는 더 덥잖아요. 그리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마시면은, 먹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선풍기 틀어놓은 것이 시원하고 속도 있죠. 시원하고 이렇게 땀이 그냥 싹 날아가는 그 기분이에요. 대구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던 이 방천시장도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규모는 작아졌지만 대구 사람들에겐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아, 여기는 아주 낡은 지역인데 정반대로 이렇게 깨끗이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어디 갔다 오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지? 예, 그렇죠. 사모님 김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람 안부까지 물어주시니 참 고맙네요. 골목 한쪽에 반가운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수 김광석. 이 근처가 그의 고향이랍니다. 놀러와서 그리워하고 간다. 거울. 아이고, 내 모습이. 거울 보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난 나이가 드는 거라지요. 너무 일찍 떠나버린 그의 목소리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광서가 자주 놀러 와야 해. 너를 많이 그리워한다. 그래도 이렇게 골목길이 생겨 추억할 수 있으니 참 좋네요. 그런데 유난히 큰 사진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이 두 부부가 이 방천시장을 한 30년 지켜오신 아름다운 부부랍니다. 이분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박종구 씨 부부요. 자, 이제 담배 놓으시오. 매일 시장길을 자전거로 누비는 이분이 바로 사진 속 주인공 박종구 씨입니다. 뭘 하러 가시나 했더니 전을 배달하고 계셨네요. 아, 좋다. 배추전과 부추전. 이 동네 사람들에겐 최고의 배달 음식입니다. 이 상에 들어앉아가지고 맛있다. 배추 가지고 구웠는 게 이게 배추전. 그래 서울 손님들이 왔는데 내가 배추전을 사람들 구워줘 입에도 안 돼. 이거 서울에서는 안 거 짝사요. 건배. 야. 아, 좋다. 박종구 씨 부부는 33년째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과일 장사, 채소 장사 안 해본 게 없었지만 먹고 살기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떠나지 못해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먹고 자란 터라 배추전만큼은 자신이 있었답니다. 대구 경북집 안에는 배추전을 다 좋아하시고 덜큰하게 시원하게 맛있고 시원하고 맛있고 시원하니까? 예. 대구에선 파전보다 부추전을 더 즐겨 먹습니다.
고추를 얹어 매콤한 맛으로 먹는데요. 전이라는 말보다는 찌짐이. 부추도 정구지라 해야 제맛이 난다네요. 서울 사람들은 사무로 오면은 부추 하나 지고 전구지 하나 지고 가거든. 똑같은 거지. 서울 사람들은 같은 말인데. 주문을 전구지 하나, 부추 하나 주세요 한다고요? 똑같은 거기인데. 박정구 씨는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시장 사람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살아온 것이 후회는 없지만 불판 앞에서 종일 서서 일하는 아내에겐 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래서 뭐 시집 와서 오늘부터 안주까지 뭐 이런 장사를 계속 시키으니까 항상 미안한 감을 많이 가지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곱고 시던 아내의 두 손은 뜨거운 기름에 닳고 닳아 버렸지만 그 거친 손을 다정하게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작 미안하다 소리 한번 못했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35년 무뚝뚝한 대구 남자와 속 깊은 구미 여자는 그렇게 조금씩 포기하고 또 닮아가며 함께 늙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치기 일쑤. 힘들어도 아내는 늘 저녁상을 챙깁니다. 우선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만들어 식혀 놓습니다. 국수를 드시는가 본데요. 아이 시원하다. 지금 다 됐나 모르게. 하루 종일 더위와 씨름하느라 지친 여름밤에는 국수가 제격입니다. 저녁으로 우리 아저씨가 국수는 좋아합니다. 국수 주면 잔소리 안 하고 맛있게 잘 잡사요. 또 잔소리 하다가 잔소리 안 하면 저 양반 또 삐졌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잔소리꾼 남편을 위해 아내는 오늘도 시원하게 국수를 말아냅니다. 열무김치에 청양고추를 얹고 차갑게 식힌 멸치국수를 부으면 여름에 먹는 건진 국수입니다. 시원한 국수 한 그릇에 지친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매운 고추 맛에 얼얼한 국물로 속을 풀면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이 시원하다.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있다 보면은 뭐 항상 뭐 좋을 수는 없지만은 또 그냥 뭐 서로 뭐 이래 또 다툼도 하다가 또 저녁에 오면 또 웃고 지내고 또 같이 뭐 낮에 일했는 일을 또 서로 이제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싹 나가죠. 네, 그렇게 뜨거운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어쩌면 혹독한 여름 더위를 견뎌내느라 대구의 음식들은 더 독하게 매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여름이 있어 밥상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자처럼 이 여름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대구는 요즘요 도시만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폭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 또 그 속에 담긴 묵묵한 뒷심은 여전히 밥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고 뜨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